안녕하세요. 터차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예상보다 너무 일찍 출산을 하고 아기는 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고 저는 몸조리 후에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이 둘일 때와 셋일 때는 세상이 약간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운으로 터치아이 TV를 통해서 더 좋은 영상, 도움되는 영상들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뭐냐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폐일까요? 우리 아이가 자폐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진짜 자폐 성향이 경증이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자폐가 아니면 뭘까요? 이런 문의들, 궁금증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저도 이 궁금증이 아이들 만나면서 많이 있었어요. 딱 봤을 때 자폐 성향이 명확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맞춤도 되고 선생님이랑 관계 형성도 되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있고 대화도 되는데 근데 뭔가 혼자 놀 때 자폐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손을 흔든다든지 단조롭게 뛴다든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스쳐가는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대화를 해보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되고 선생님이랑 상호작용도 되는데 그치만 사회성은 좀 부족하니까 친구들 같이 많이 있을 때는 혼자 손가락 꼬고 있는다든지 혼자서 혼잣말을 계속 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친구들을 많이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을 보면서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폐일까? 물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제가 고민했던 요 친구들은 사실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적인 기대도 높았고 또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때 아이들이 치료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이 아이들이 똑같이 보이지만 전형적인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과 행동은 똑같을 수 있지만 뭔가 양상이 되게 다른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요 케이스 아이들은 사실 자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혼자 놀이가 많은 케이스라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자폐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조금 이해를 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중재하고 치료적으로 풀어나갈지를 아실 것 같아서 이 케이스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놀이. 혼자놀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익숙한 게 반복이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 위주로, 경험한 거 위주로 그 반복이 되는 게 혼자놀이의 대부분의 흐름입니다. 같이 놀아야 난 이렇게 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다른 놀이를 제안하네 하면서 그거를 뭐 주고받고 또 같이 하다 보면 그 놀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놀이가 다양해지고 놀이 형태가 놀이 수준이 점점점 이제 높아지겠죠. 근데 혼자 놀면 자기가 익숙한 것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한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혼자 놀이 시간이 많고 그 놀이가 익숙한 아이들은 보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동차를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일렬로 나열한다거나 똑같은 모양을 계속 만든다던가 뭔가를 줘도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나 알파벳만 계속 만든다던가 점토로도 알파벳 만들고 블록으로도 알파벳을 만든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혼자 놀이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몸을 정적으로 씁니다. 혼자 노는데 막 뛰어놀고 혼자 노는데 숨었다가 나오고 혼자 노는데 막 오르고 내리고 기고 구르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죠. 혼자 놀이는 보통 혼자 정적으로 앉아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단조롭게 노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몸을 많이 써서 자기 몸의 감각을 균형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체 부위 중에 약간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가장 쓰기에 쉬운 부위들 위주로 사용이 불균형해지게 돼요. 그게 어디예요? 입,
손 또는 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입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입술을 물고 있는다든지 입안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린다든지 또는 손을 뭔가를 쥐고 있고 흔들고 털고 뿌리고 이런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주로 입, 손, 발끝 정도. 그래서 까치발을 띈다든지. 그래서 힘을 연결해서 쓰지 않고 단순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감각적으로 가장 예민한 그런 신체 부위만 사용하다 보니 그게 유사자폐 성향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혼자 손을 꼬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고 또 몸을 자꾸 정적으로 쓰게 되면 아이들은 몸을 자꾸 쓰면서 몸을 잘 쓰는 방법을 알게 되고 몸을 쓰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이런 자아를 형성해가고 자아를 발달해가는 과정이 몸을 활발하게 쓰면서 이루어지는데 혼자 놀면 몸을 정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몸 쓰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근력도 좀 약해지고 몸으로 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활동이나 관계적인 거에서 자신감이 많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낮으면 또래 관계에서도 관심은 있고 놀고 싶으나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놀 줄 모르고 친구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케이스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는 거죠.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자신감이 이제 없는 거죠. 몸 사용의 경험, 소통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놀이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혼자 놀이는 소통하지 않아요. 혼자 놀이는 혼자 노는 거예요. 소통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놀이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의 경험이 적은 거죠. 그럼 어때요?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소통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이 언어를 소통하면서 대화로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소리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놀이 시간이 길었던 친구들이 자폐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자폐 성향을 보이는 거는 이 혼자놀이 시간이 많으면서 소통의 경험이 적었고 정적으로 놀았고 익숙한 게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전형적인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혼자 놀지만 어느 정도 귀는 열려 있고 어느 정도 주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놀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희끗희끗 살펴보는 그런 시야가 좀 열려 있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듣고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듣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혼자 놀이하는 거죠. 근데 전형적인 배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좀 주의가 좀 닫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잘 눈 맞추심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 흐름, 분위기를 캐치해서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거죠. 하지만 이런 혼자놀이 하는 아이들은 누가 이제 우르르 나가면 자기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좀 반응은 느릴 수 있지만 나가기도 하고 엄마가 부르면 반응을 매번 10번 불러서 10번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한 4, 5번 정도는 충분히 반응을 하고 어쩔 때는 듣고도 반응을 안 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기가 반응하기 싫거나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혼내는 것 같으면 회피하는 이런 흐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혼자놀이 하는 아이들은 주의가 충분히 열려 있다. 눈맞춤도 되고 듣고 반응하고 언어로도 언어가 조금 느릴지라도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조금씩 늘고 있는 케이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폐가 의심되는 아이들 중에 케이스가 좀 좋고 발달적으로 지연 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의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요 케이스의 아이들일 수 있는 거죠. 혼자놀이 시간이 많아서 유사자폐 성향이 보이는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솔루션을 제공을 제가 드릴 건데 이 솔루션은요 되게 쉽습니다. 제가 혼자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원인이 혼자 놀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혼자 놀지 않고 같이 놀면 됩니다. 혼자 놀이 시간을 줄이고 같이 놀게 되면 놀이가 다양해지고 놀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놀이가 확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니까 언어 이해가 훨씬 더 이 관계적으로 더 건강한 의미를 담아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혼자
혼자 놀 때 하는 거, 단순히 굴리고 손 꼬고 흔들고 털고 뿌리고 혼자 놀이 할 때 보이는 그런 유사자폐 성향들이 같이 놀다 보면 재밌는 게 훨씬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풍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반복했던 단조로운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소거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보다 더 기능적으로 다양한 거를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본인의 능력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전에 단조롭고 익숙한 그런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폐일까 아닐까? 사실 이런 고민들 늘 많이 드시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자폐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사실 명확하게 막 얘기해 주기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상담으로 오시면 저도 아이를 쭉 30분 이상 관찰하고 저의 의견을 드리지만 사실 그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대학병원에 가도 그 안에서 아이가 관찰되는 시간이 역시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전체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물론 답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그 답이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사실 부모죠. 이거를 자폐다 자폐 아니다 라는 답을 무조건 찾아야겠다, 지금 짧은 시간에 알아야겠다라기보다는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시면 약간의 자폐 성향처럼 보였던 것들이 좋은 환경 안에서 또 금세 조금씩 소거되는 경우들도 사실 꽤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왔던 아이들 중에 또는 유튜브나 저희가 온라인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자폐성향 의심됐는데 자극 많이 주고 좋은 경험 많이 주고 몸놀이 스킨십 많이 했더니 금세 좋아졌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약간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유사한 자폐성향이 보이는 아이들이라면 특히나 더 혼자 놀이 시간을 줄이고 같이 놀면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하루하루 아이가 다르게 성장하고 하루하루 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가 시선이 달라지고 언어가 트이게 되고 몸 쓰는 게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를 너무 자폐라는 그 단어 안에 이렇게 올가매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자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 더 많이 만져주시고 더 많이 눈 맞추셔주시고 더 많이 신나게 몸으로 놀아주시는 시간 아낌없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